USB 이런 포트로 이제 펌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UART나 USB는 이런 장비들한테 보통 외부에 커넥터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산할 때는 이런 시리얼 와이어 디버거로 플래시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 한 다음에 이제 제품을 납품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설치 테스트를 했을 때 4개 이렇게 장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새로운 펌웨어를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그때는 이러한 부트로더를 통해서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STM32 와서 처음 들어온 건 아니고요. STM32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장이 돼 있는 거고, 이전에 AVR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별도로 개발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수월하게 이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 거고, 이 부트핀은 실행 파일에서 동작을 시작할 건지 아니면 부트로더에서 시작을 해서 신규 펌웨어가 다시 적재가 되도록 할 건지 이제 부트핀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부트핀은 STM32 와서 처음 보는 핀이라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6번째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GPIO 핀 아니면 얼터네이트 펑션이 되겠죠. 얼터네이터 펑션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UART나 아니면 R2C, SPI 이런 것들을 얼터네이트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6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데이터 시트를 한번 볼게요. 데이터 시트 보시면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이제 전원 핀이 되겠죠. 이렇게 전원 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클럭 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셋 핀이 있고요. 시리얼 와이어 디버거 핀은 여기 지금 명칭이 써있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상황이고요. 실습 때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부트 핀이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GPIO 핀이 되겠죠. 그리고 STM32 같은 경우에는 이 GPIO 핀 뿐만 아니라 얼터네이트 펑션 기능들은 여기에서 확인이 안 되고 밑에 내려가시면 이제 표에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얼터네이트 펑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표로 다시 제공을 하는 이유는 얼터네이트 펑션 기능이 한 핀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아까 전에 보신 그 칩, 그래서 얼터네이트 펑션을 다 이것까지 기입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로 별도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만약에 UART나 R2C를 쓸 때 어떤 핀이 그 핀인지는 이렇게 표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기본적인 MCU의 외관에 대해서만 파악을 했고요. 이제 펌웨어니까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이제 내부적인 동작이 되겠죠. 그래서 내부적인 동작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CU는 기본적으로 CPU랑 주변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변 장치에는 이제 GPIO도 있고 UART도 있고 저희가 배울 타이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주변 장치는 제어부랑 구동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UART도 마찬가지로 제어부랑 구동부, 타이머도 제어부랑 구동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구동부가 이제 외부 회로랑 연결이 되어 있겠죠. 제일 간단한 LED 회로랑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외부 회로와 이제 구동부가 연결이 되겠고요. 이 제어부 안에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각각에 해당되는 레지스터겠죠. 그리고 CPU도 레지스터가 있어요. CPU에 있는 레지스터는 범용 목적의 레지스터라고 얘기를 하고, 주변 장치의 레지스터는 뭐 예전에는 스페셜 펑션 레지스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 이 용어는 잘 안 쓰더라고요. 여하튼 주변 장치 레지스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이 주변 장치의 레지스터를 설정을 해서 구동부를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동부를 하이 또는 로로 출력이 되게 해서 회로를 오프시키거나 온시키는 게 저희의 할 일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레지스터에 대한 설정은 CPU가 연산을 통해서 설정을 할 거고요. 그러면 연산은 명령어나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을 하겠죠. 그러면 이 명령어와 데이터는 어디서 오냐면, 제가 CPU랑 주변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버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있을 거고, 메모리 안에 이제 실행 파일이 있겠죠. 아까 전에 시리얼 와이어 디버거를 이용해서 플래시에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실행 파일에 이제 명령어와 데이터가 있는 거고, 버스를 통해서 CPU로 명령어와 데이터가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겠죠. 레지스터에 있는 명령어와 데이터를 연산을 해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실행 파일에 있는 명령어와 데이터는 저희가 코딩한 거고, 이 코딩한 거를 컴파일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고, 이 실행 파일을 시리얼 와이어 디버거를 통해서 메모리에 적재를 한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플로우는 저희가 코딩을 하고, 코딩한 걸 컴파일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고, 다운로드를 해서 내부 메모리에 실행 파일을 적재를 하고, CPU는 명령어와 데이터를 불러와서 레지스터에 저장한 다음에 연산을 하고, 그걸 통해서 레지스터들이 설정이 되고요. 그 레지스터를 통해서 구동부가 동작을 하면 외부 회로가 동작하는, 이게 전체 플로우가 되겠죠. 처음 STM32를 접하시는 분들은 일단 앞의 내용들이 좀 어려웠다, 용어가 좀 처음이라서 내용이 어려웠다면 지금부터 이제 이 내용들을 알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플로우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이제 앞으로 진행하는 것들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혹시 설명드린 이게 8비트 MCU랑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죠? 8비트 MCU도 내부가 CPU랑 주변 장치로 돼 있고, 버스를 통해서 이제 메모리에 연결이 돼 있고요. 그렇죠? 다른 게 없죠. 다른 거라면 이제 CPU의 코어가 이제 코어텍스로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코어텍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분 쉬었다가 코어텍스 내용부터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부를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그 차이는 이제 코어텍스 M을 쓰고 있다라는 차이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서 잠깐만요.